같을 때, 클 때 또는 작을 때 그 상황을 찾겠다는 거. 기본적인 게.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부등식을 가지고 자, 바이블 27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제목에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 성질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자, 기본 성질은 엄청나게 쉬워요. 자, 집중하세요. 쉬다가 수업 들으려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몇 명 보이시는데 제가 칠판에 쓰는 거는 노트 필기 좀 이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중하세요. 자, 봅시다.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자, 얘들아, 우리가 생각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1번 이 부등식이다 라는 친구에서의 기본 성질입니다 라는 게 나와요. 기본 성질? 뭐가 있지? 라고 얘기하면 자, 부등식의 한자를 생각을 해보면요, 부자를 가리면 등식이야. 같은 식이라는 거죠. 부자가 있으면 같지 않은 식이 돼요.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디귿과 지읒 앞에서 아니 불이 부자로 바뀝니다.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워요. 자, 근데 뭐가 안 같니? 라고 얘기하면 y값이 안 같은 거야. y값이 안 같은 거야. 그러면 y값이 안 같으니까 이 부등식에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뭐가 나오냐면 대소관계에 대해서, 즉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부등식이에요. 그렇잖아. 우리는 태규가 크니까 태규 키에서 준명의 키를 빼면은 결과가 무슨 수가 나와? 음수. 뭐 음수든 양수든. 야, 만약에 태규 키에서 준명의 키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으면 누가 큰 거야? 준명이가 큰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부등식에서 난 뭘 할 수 있어? 대소관계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태규가 먼저 큰 거예요. 그게 몇 센치라고? 저요? 81이요. 아, 부럽다. 자, 그래요. 저도 더 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눈 뜨고 일어나면 한 2cm 더 커진대요. 네, 원래 아침에 제일 커. 그렇다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대소관계를 하는데, 부등식은 대소관계를 하는데 기본 성질이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합시다. 첫 번째, 자, A가 B보다 크다. A는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고라는 거는 영어로 and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을 때 동시, 즉 시간이 동시에 간다라는 거는 수학적에서는 순차적 진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순차적 진행.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니네가 요새 마블이니까 마블에서 저번에 죽은 그 빨리 달리는 애, 그 퀵실버. 퀵실버. 퀵실버가 순간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 같지만 어떻게 돼? 순차적으로 가죠. 그래서 동시는 순차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C보다 커요. 자, 그러면 이면이라고 물어본 거야. 이 화살표는요, 이면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이면. 화살표는 한글로 뭐뭐 이면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아. 그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A는 C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증명해봐.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증명해봐 라고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거를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면 솔직하게 물어보자.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걸 증명하기가 쉬워요? 어렵지. 당연한 걸 어떻게 증명해?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증명을 한대요. 자, 보세요. 자, A-B가 0보다 큽니다. 맞아요? 양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B-C가 0보다 큽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더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뒤에서 배울 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다라는 이 파트가 부등식의
4측 연산이거든요. 요거 바로 뒤에서 배워요. 근데 부등식의 4측 연산에서 지금 나오는 건 기본적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에서 가간법 하는 것처럼 더 하시면 돼. 단 부등식에서는 부등호의 방향은 같아야 돼요. 그럼 얘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 없어지죠? 그러면 a 마이너스 c가 되고 얘네 둘도 같으니까 그대로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둘의 결과가 누구라는 거야? a 빼기 c가 0보다 크다. 양수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고 더 a c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부등식에서의 기본 이게 증명이에요. 더할 때요. 부등의 방향만 같아요. 아무래도. 아 등호 있는 건 나중에 그 자세한 건 여기서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잠깐 빌려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여기 1번 안 썼구나. 1번. 자 2번 보세요. 자 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니 없니? 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가 어떤 숫자 C를 더해봐. 부등호의 방향이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겠어? 안 돌아가죠. 여기에 어떤 둘 다 C를 빼봐봐. 부등호의 방향이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즉 부등호는요 방정식처럼 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등호의 방향을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범위는 찾아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등식에다가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진다라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더하기 빼기 나왔으니까 이제 누구 나오겠어요? 곱하기 나오시겠죠. 자, 곱하기 나누기 나오실 텐데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 누군가 C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방정식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았어요. 3을 곱하든 마이너스 3을 곱하든 중요하지 않았는데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3을 곱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문제가 커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양변에 3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되지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 그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줘야 돼요? C가 양수입니다 라는 거 써줘야 되겠지. C가 0도 안 돼요. 그럼 부등호가 등호로 가버리니까.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등호에 똑같은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유지가 됩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음수를 곱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A하고 B가 있는데 자, 양변에다가 C를 곱해. 근데 그 C가 음수라고 얘기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줘야 돼요? 반대로 돌아갑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즉 흰색 입장에서 A가 B보다 클 때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이 부등식의 누구? 사칙 연산이에요. 방금 저 빨간색에서 나왔던 거죠. 자, 부등식의 사칙 연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경 쓸 게 한 가지는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A가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가 Y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사칙연산이니까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하고 나눌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두 개를 더한다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여기 입장에서 A, B, C, D라고 나와 있는데 부호는
양인지 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가 뭐 1,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중요하지는 않아. 대신에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볼까요? 여기가 가장 작았을 때 가장 작은 걸 더하면 결과가 누가 나와? 가장 작은 친구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더했을 때 가장 큰 친구를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 정도는 동의하시겠지. 그러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사칙연산의 결과에서 얘는 최소값, 얘는 누구? 최대값을 써주셔야 된다. 그러면 두 부등식이 더해졌을 때라고 얘기하면 x 플러스 y라고 쓰고 두 개의 부등호가 같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더하기는 그냥 더한 게 최소값이야. 더하기는 그냥 일렬로 더한 게 최소값 최대값이야.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d라고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결론적으로 뭐 하시면 돼? 이 양 끝값들을 더했을 때, 뺐을 때, 곱하고 나눴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양 끝에다가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뺄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뺄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뺄셈. 뺄셈을 써봐 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x-y라고 써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학에서 리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정확한 표현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더했을 때 일렬로 더하면 최소가 나온다라는 걸 방금 배웠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빼기라는데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증명하니? 그러면 야 봐봐. x는 이렇게 있잖아. y는 그럼 얘를 생각했을 때 네가 이렇게 봐도 되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y를 더하는 거잖아. 그럼 난 마이너스 y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곱하시겠지. 근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반응은 어떻게 된다고? 돌아간다.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y, 마이너스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a-b와 b-c가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다라는 거죠. 대충 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여기서 얘기가 끝납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최소값 최대값 구해서 그냥 양 끝에 써주시면 끝나요.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야? 곱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곱하고 나눌 때는요. 곱하고 나눌 때는 자, 곱할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세 번째. 자, 곱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다 양수인지 음수가 섞여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양수일 때는 곱했을 때가 얘도 최소, 최대가 나올 수 있고 음수가 섞였을 때는 이렇게 곱해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x가 1하고 3이고 y가 2하고 4야. 1하고 2 곱하면 2, 4, 6, 10이죠. 그럼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누구야? 12.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4, 12죠. 그럼 최소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6하고 12를 쓰시면 돼요. 즉 경계값에서 직접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최소값과 누구를 쓰시면 돼? 최대값을 쓰시면 돼요. 곱셈이 이래버리면 나눗셈도 어떻게 될까요? 나눗셈도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y로 나눴을 때 문제 한 가지는요. 여기 범위에 0으로 나누는 건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0이 들어가는 경우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나눗셈이 나온다면 y의 범위에는 0이 여기 같은 경우 나눴을 때 0이 포함되니까 얘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선생님 나눠요. 그러면은 나눴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4하고 3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최대값은 4분의 3이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지. y가 0.1이야. 0.1이야. x가 그냥 2야. 그럼 뭐예요? 0.1분의 2는? 0.1분의 2는 뭐니? 0.1분의 2가 뭐야? 20이잖아요. 방금 최대값 4분의 3이라고 얘기했는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y값으로 나누는 부등호가 나왔을 땐 0이 근접해 있지 않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범위에서 나왔을 때 연습해보자. 나눗셈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1초가 2 이하 x의 범위. 자, y는 1초가 3 이하예요. 자, 더하는 거 빨리 가볼까? 그냥 더해서 부등호 그대로 쓰시면 되죠. 빼기도, 잠깐만. 빼기도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 3 이상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부등호가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봐봐. 여기에서 여기를 빼요. 자, 여기서 뺍니다. 여기 뭐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여기서 뭐 나와요? 마사.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는 마사고 여기는 1이에요. 근데 부등호가 어떻게 들어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못 돼. 근데 여기는 누가 돼? 3이 돼. 그럼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거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가 이게 붙어줄 텐데 얘가 초가니까 두 개를 뺐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얘네 두 개를 뺐어요. 마이너스 1. 얘네 두 개를 뺐어요. 1이죠. 근데 얘는 2가 되는데 얘는 1이 안 돼요. 그렇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이 이렇게 들어가겠니?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x-y라고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건 되겠어요? 잘 생각해봐봐. 잘 생각해봐봐.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요거를 생각해보자. 여기다 1을 써줄게. 자, 정우야, 네가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요. 2에서 1을 빼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1이 나오죠? 자, 이제 경계값의 부등호를 제대로 찾아볼 거예요. 얘는 2가 되시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 안 되니까 얘가 1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0.9가 아니고 마이너스 1.1이잖아. 마이너스 0.9라고 생각하면 얘가 1.1이니까 1이 들어가겠지.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1.1 이런 애들이야.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1 더해봐. 누가 나와? 0.9. 그럼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자,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x-y 그러면 작은 값, 큰 값 써주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마이너스 어디 있어? 마이너스 어디 있어? 이렇게 했죠. 그럼 두 개 같으면 부족한 거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한 거 뺄셈에서. 근데 이것도 약간 틀릴 수도 있지. 자, 그럼 볼까?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곱해봐요. 직접 써봅시다. 해보세요.
곱하기 한번 해봐봐. 부등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면 2, 이렇게 보면 6. 오케이, 좋아. 이거는 이제 경계값은 찾았지. 근데 부등호가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 둘 다 포함되는. 자, 얘는 마이너스 1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 안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둘 다 포함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y분의 x도 생각해 봅시다. y분의 x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이 더 작죠? 2, 3분의 2니까 2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도 1분의 2지만 y가 1이 안 되니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사칙연산 하시는데. 자, 문제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여기 입장에서 방금 되겠지만 여기에서 아까 6 곱해서 6 나오는 경우는 둘 다 있으면은 그냥 똑같이 썼죠? 근데 여기는 등호가 둘 다 있으면 똑같이 썼잖아요? 근데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없는 거 써주시면 돼요.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어? 요렇게 했었을 때 결과 누구? 그냥 없는 거 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니? 없는 거 쓰십니다. 자, 한 곳에만 있어요? 아니면 둘 다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없는 거 쓰세요. 아시겠죠? 자, 부등식의 사칙연산 이 정도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이렇게 쓸게요. 자, BA 크기 순이고 BA가 둘 다 음수이면 자, 이렇게 합시다. A분의 1과 B분의 1 둘 다 음수고 크기 순이다. 3이니 거짓이니? 라고 물어볼게요. 자, 요런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거 골라주세요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느낌 있게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맞냐 틀리냐고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 이런 문제를 풀 때 숫자를 대입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A하고 B의 음수이면서 이 크기수를 만족하는 숫자 몇 개? 무한개죠. 수없이 많지. 그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를 넣어봤다고 이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를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푼다라는 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럼 누굴 가지고 풀어야 되겠어요? 정의를 가지고 풀어야 되거든요. 쌤 근데요 저걸로 봤을 때요 보면은 A분의 1 저건 뭐뭐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게 안 되는 사례를 숫자로 해가지고 말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발레라고 얘기해가지고 자, 이러한 문제를 나중에 저희는 합답형, 즉 진입한정 문제 참고지식 구분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고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많이 나와요. 무조건 수능에서 필수로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때는 더 복잡한데요. 이 진입한정 문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즉 장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수학 하에서 배울 명제라는 파트의 내용이 있어요. 명제가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참고치를 밝혀주는 참고치를 판단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명제라는 단어를 배운 다음에 참이 되면은 무조건 100%예요. 근데 거짓인 경우를 할 때 준명이가 얘기한 것처럼 틀린 예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 명제가 틀리게 되는 예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걸 반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너는 모든 경우에 반례를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 아니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해설지에는 이 빌어먹은 것들이 다 반례를 써. 갑자기 뜬금없이
정의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해설지에는 발레 마이너스 1을 내면 발레라 안 되는 걸 보인대.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거랑 위배되잖아요. 즉 발레를 들어서 안 되는 걸 보이는 거는 좋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만 나중에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다 암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발레를 못 구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한번 더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100% 완전하게 보장을 받아. 기본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참이야. 근데 이게 약간 구멍이 있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거짓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확인을 해봤는데 발레를 못 드는 경우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의를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무조건 거짓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수학은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거짓을 판정할 때 어떻게 돼? 100% 정의에 의해서 보장을 받으면 무조건 참인데 못 찾겠어 또는 인지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판단이 되면 걔는 뭐가 된다고? 거짓이에요. 그리고 2학년 때 진입판정 문제를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건 또 차츰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한 이 친구의 진입판정을 숫자를 대입해서 하는 거는 발레를 찾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애가 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어떻게 되고 해서 야 한 100가지 들어줬는데 다 참이 되니까 100가지를 들었더니 다 이걸 만족을 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야 내가 한 1억 개 넣어봤더니 1억 2천만 번째에서 틀린 게 나오던데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넣는 게 아니고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팩폭을 딱 해버려야 돼. 정의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팩폭을 할까? 앞에서 배운 기본 성질 있죠? 그거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쓰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은 이 크기 수를 만족하면 둘 다 음수라는 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힌트. 고민해봐. 이거 되게 쌈박해. 쌤, 근데 저 이거 화장실 가다가 중간 내려가서 그런데 정확히 뭔 얘기야? 그 나중에 저 조금 있다. 자, 요게 여기서 이게 두 개 음수래. 두 개 음수래. 야,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B가 A보다 작거든요. 그럼 이건 뭐 써주면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럼 마이너스 4에 넘기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음수입니다 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러면은 너 이렇게 넘어가면 B-A가 음수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나? 여기까지 되겠어? 되겠니? 되겠어?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둘 다 음수라고 했지. 그럼 음수의 곱은 뭐가 나와요?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야, 요 정도면 다 줬어. 이 정도면 다 줬어. 생각해봐. 수학은 고민해봐야 돼. 내가 이거 두 개 줬으면 이거 문제 끝난 거야. 문제가 뭔데? 아,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판별해달라고. 자, 생각해봐봐. 참이네요. 자, 왜 참일까요? 어이씨, 왠지 느낌은 합곡 같은 거 줬잖아요. 그 여기 잘 봐요. 이거 참이에요. 아니 그걸 나한테 참이에요 라고 반문하면 안 되지. 참이에요 라고 반문하면 안 되지. 참 맞췄지 않아? 왜냐면 A, B는 0보다 크니까. AB는 0보다 크다고? AB는 0보다 작은데? 아니, 곱이. AB의 곱은 0보다 크니까. 네. 그래서 왼쪽에 그 식을 A, B로 나누면 양변을 AB로 나눠요? 아요. 혹은 오른쪽 그 A분의 1은 뭐